사이다 무비튼. 딸아이 생일에 케이크를 사갔는데 다음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다. 순간 울컥 눈물이. 나는 22살의 아내와 결혼했고 바로 딸아이가 태어났다.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결혼도 출산도 빠른 편이었다. 애가 애를 낳았다고들 말했지만 딸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아빠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결심했었다. 내가 27살 때 장모님이 몸이 편찮아지셨고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직장일도 순조로웠고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동거 후 장인이 나와 아내의 부부 문제, 딸아이 양육 문제까지 참견이 늘어났고 나와 의견 대립도 점점 많아졌다. 처음 아내는 당연히 내 편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차츰 장인 쪽으로 기울어갔고 내 말은 부정하고 장인 말만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 혼자 나머지 모두를 상대해야만 했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좋은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한 건데 왜 나를 객식구로 전락시키면서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건지. 아내에게 더 이상 동거는 힘들 것 같다고 두 분하고 따로 살자고 했더니 장모가 걱정돼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다. 장인은 나한테는 생판 모르는 남보다 더 쌀쌀맞게 굴었지만 아내와 딸아이에게는 세상 자상하고 다정한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생일 파티를 두고 장인과 큰 다툼이 일어났다. 딸아이 생일이 평일이어서 내가 일찍 퇴근하고 저녁에 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었는데 장인이 자기 멋대로 나만 빼고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케이크까지 먹고 들어온 것이다. 그럴 줄 전혀 몰랐던 나는 일찍 퇴근해서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왔는데 내가 거실로 들어오자 딸아이가 아까 할아버지한테 더 크고 맛있는 케이크 받았어. 아까 우리 외식하고 파티했는데 아빠는 왜 안 왔어? 나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아빠 미워. 그 케이크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했다. 딸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였는데 옆에 있던 장인이 무슨 아빠가 딸내미 생일도 나 몰라라 하고 정말 너무한다. 그치? 라며 딸아이 편을 드는 척했다. 그 순간 나는 장인을 뭉개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딸아이가 먼저였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당연히 축하해주려고 했고 그래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온 거라고. 하지만 딸아이는 하루 종일 장인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하는 말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딸아이 생일에 딸아이에게 계속 무시당하고 아내도 나를 무시하고 너무 속상해서 밥맛도 없고 일찍 씻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에서는 나 없이 다 같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서럽고 외로워서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걸 본 순간 내 몸이 땅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내가 사온 케이크가 주방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걸 본 것이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분하고 억울했다. 인생이 허무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눈물이 솟았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웠다. 잔업을 해야 했지만 옆에 동료가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라고 했다.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의 끝판이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장인은 선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우리 딸이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명령했다. 거실에는 모두 앉아서 나와 장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모의 싸늘한 눈빛. 아내는 장인 뒤에서 장인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고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딸아이의 말이었다. 아빠 나가. 난 아빠 필요 없어. 여기 우리 집이야. 나는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 거야. 아빠는 없어도 상관없어. 아빠는 우리 식구 아니니까 빨리 나가. 그러더니 내가 사줬던 선물이며 옷가지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가져가. 필요 없는 쓰레기야. 라고 말했다. 장인은 딸아이가 하는 행동을 줄곧 웃으며 지켜봤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것에 대단히 흡족해하는 표정이었다. 그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짐을 챙겼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그때 뒤에서 아빠가 나가니까 속이 시원하다. 자, 오늘은 나가서 고기 먹자. 좋은 날인데 축하 파티를 해야지. 할아버지가 쏜다. 라며 손뼉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집을 구하기 전까지 당분간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출퇴근하기로 했다. 상사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내가 사정을 말하자 평소부터 나를 좋게 평가해줬던 상사는 본사에 추천해서 본사로 발령받게 도와주었다. 덕분에 가족과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됐다. 집에서 나올 때 아내의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사 가기 전 구청에 가서 접수했다.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그날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고 본사로 옮긴 후에는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일한 보람이 있는지 몇 년 뒤 임원직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2배 이상으로 올랐다. 2년 뒤 본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사원 중에 한 명과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말을 튼 후 서로 호감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사귀고 얼마 정도 지난 후 새 연인에게 이혼하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이 꺼려진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여친이 울면서 그럴수록 난 더 결혼하고 싶어. 자기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으니까. 지난 상처도 트라우마도 내가 다 낫게 해주고 싶어. 라고 그녀가 먼저 나한테 프로포즈했다. 그녀에게 청혼을 받은 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앞날만 생각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까운 동료와 양가 부모님, 절친들만을 불러서 여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들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나를 본사에 추천해준 상사분도 초대했는데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다. 결혼하고 1년, 아내가 임신을 했고 나는 매사가 조심스럽고 두려웠지만 밝고 사랑스러운 아내 덕에 상처는 아물어갔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었다. 아내는 자그마치 쌍둥이를 임신했고 우리는 흥분으로 들떴다. 순식간에 10달이 지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다.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였지만 육아는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아내와 나의 분투도 몇 년이 지나자 한 고비를 넘겼고 나는 행복하고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편지를 받는 순간 긴장이 됐다. 편지에는 딸아이가 나한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때 자기는 할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는 철없는 어린아이였고 그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쳐서 배상금 문제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며 엄마도 아빠하고 다시 재결합하고 싶다고 한다. 다시 셋이서 완전체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빚도 아빠가 같이 갚아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편지를 읽기 전엔 이걸 읽고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 상상이 안 됐었지만 편지를 몇 번씩 읽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없고 도와줘야겠다는 연민도 없었다. 그 사람들이 망가진 걸 보고 나니 나쁜 짓을 하면 스스로 파멸한다는 말이 진리로 다가왔다. 그때 나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대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쉬워지자 다시 나를 찾는다. 장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안 됐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장인이다. 내 손으로 지옥에 보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인간을 도와? 라고 생각했다. 편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딸아이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옆에는 전처도 같이 있었는데 내 전화가 걸려오자마자 벌써 환호하고 난리였다. 나는 두 사람이 그러건 말건 난 도울 생각은 1도 없다. 이미 이혼했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 나는 지금 재혼해서 어여쁜 쌍둥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너는 생물학적 딸이지만 나와 가족은 아니다. 전처와는 더더욱 상관없는 남이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들이 가장 원했던 일 아니냐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딸아이는 수화기를 들고 울었고 전처는 어떻게 애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해?
라고 화를 내길래 너도 참 뻔뻔하다. 그런 말 하면서 찔리지도 않니? 날 버린 건 너야. 넌 네 아버지를 택했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네가 책임져. 난 지금 내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라고 전화를 끊었다. 전처는 아무런 대꾸도 못했고 복수할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모든 걸 끊어낸 기분이 들었다. 그 뒤로 소문으로 들은 말에 의하면 장인이 사고를 낸 사람은 결국 사망했고 평생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절망과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무슨 말을 들어도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다. 딸아이의 편지를 받았다는 말도 아내에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편지는 이미 찢어버렸다. 나는 이제 모든 과거에서 벗어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가족을 소중히 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